안녕하세요. 민노프입니다. TV 똥똥이 경쟁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부죠. 예, 이번 6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이제 제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르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왜?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잖아요. 이론을 창조하는 과정. 뭐 저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 상대성 이론을 만든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이론을 만드는 과정을 하면 창조하는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이 과정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어렴풋하게 짐작은 알려져는 있지만 그 과정이 체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뉴턴의 인공위성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한계를 보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왜 천재라고 불리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냈던 상대성 이론과 같은 거를 생각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생각하는 방법을 후배들, 제자들한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두뇌로서 이러한 창조적 생각, 사고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기가 정확하게 그 사고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서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어렴풋하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재로 알려져 있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학교에서 이 상대성 이론과 같은 이론 있죠? 이것을 이 이론을 만든 사람들만큼 자세하게 이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네, 거의 없어요. 네. 왜? 그 사람의 두뇌를 사고를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나름대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면 내가 나름대로 그거를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거를 내가 개념화 시킬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런 이론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상대성 이론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를 내가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교육의 현실이 어디로 가느냐? 좋은 학교, 상위권 학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상위권 학교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러면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상대성 이론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서 있질 않으면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 이론을 만드는 과정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질 않으면 상대성 이론을 이론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확장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폰을 만든다,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을 만들어 놨는데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는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고 뭐 카메라는 왜 2개, 3개씩 달아놨고 뭐 이거에 대한 충분한 그 과정에 대한 이해 이것이 개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교수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러한 이론들을 개념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저희 상위권이 아닌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 상위권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이거를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론화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연구 과정, 예,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이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으로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 이러한 그 가설을 세우고 봤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봤더니 이러한 가설이 나왔고 이 가설을 가지고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상위권에 가면. 상위권 학생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뭐죠? 그 학생들이 그 교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 확률은 적어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가 사고력을 해서 뭐 노벨상 받은 사람 밑에서 했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학생이 나왔다. 이거는 가능해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가르쳐 가지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학생을 배출했다는 없어요. 학생이 스스로 아인슈타인 같은 학생이 졸업을 했다는 있어도, 예, 그 학교에서 가르쳐서 이렇게 했다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 이 노벨상을 받든 뭐를 하든 최고의 연구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쉐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접하는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배워요. 네. 제가 그래서 제 여담이지만 제가 실제로 공부다운 공부를 해본 것이 제 석사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사실상 그런 과정을 보여주셨고, 박사 때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그냥 일하는 노예였다고, 개 취급받았다고. 예. 그리고 제가 진짜 그다음에 간 것은 박사 후 과정 때 코넬 대학에 가서, 지금은 이제 하버드 가 있지만 그 중국 여자 교수였거든요. 중국에서 온 여자 교수. 그런데 그 중국에서 온 여자 교수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르게 배운 게 언제였냐면은 코넬 대학에 갔을 때. 코넬 대학에 가서 그 보스랑 제가 이제 그 리드 사이언티스트로 있으면서 보스랑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보스랑 이야기랑 하면서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생각, 자신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하고 가설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때 저는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글 쓸 때 글 쓰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바꿔 놓는 것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실제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혈우병이라고 하는 연구를 혈우병에 대한 연구를 기반을 잡을 때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기반을 잡았고, 제가 그 혈우병에 대한 연구를 기반을 딱 잡고 났을 때 그때 제가 봤어요. 아, 진짜 공부가 이거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만 보거나 그렇게 공부를 한 번만 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네. 실제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그게 이제 제가 아들이 자폐 진단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아들 교육을 해야 되겠다로 완전히 영역을 바꾸면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영역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가진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얘기죠. 창조적 사고를 길러야 된다. 음, 그런데 제가 뭐 이거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아마 좀 익숙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 창조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공부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 책으로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겨울방학 동안에 한글로 제가 영어 버전은 지금 책에서 챕터도 나가 있고 또 논문도 나가 있고 공부하는 거 책 3권짜리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지금 논문도 하나 더 나가고 있고, 하나는 또 자폐 아이들 보육 교육하는 거에 대한 논문 지금 쓰고 있고, 또 챕터 하나 또 써달라 그래가지고 쓰고 있고, 그래서 영어로 쓰는 거는 지금 짜놓은 것만 해도 뭐 벌써 한 6-7개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초쯤 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거를 한글본으로 만들어서 통합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 무료로 드리지는 않을 거고 제가 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판매는 할 텐데, 예, 그 대신에 뭐 출판사를 끼고 하는 것보다는 가격은 쌀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영어도 제가 묶어서 책으로 통합본으로 하나를 이제 쓰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 뭐 지금은 일단은 바로 이제 이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을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영어가 괜찮으신 분들은 이 출판물에 가면요, 이 교재 있죠? 예, 교재에 이 책은 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권하지는 않고, 근데 사실 이 책이 제 창조적 사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예요. 네, 이 챕터 하나가 이게 지금 이 저널에서 팔고 있는 게 26파운드인가 27파운드인가 꽤 비싸요. 영국 돈으로 27파운드. 책 한 권이 한 120, 130파운드인가 그렇게 팔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뭐 비싸니까 다운받으시라는, 한글본을 기다리시라는 얘기는 하고 밖에는 지금 뭐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영어 더군다나 영어고요. 예, 그래서 그러는데 뭐 어쨌든 한글본이 나오면 그걸 다운받는 게 오히려 가격이 더 쌀 거예요. 그게 통합본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 보시고 또 저널에 나간 것도 있어요. 이게 논문에 지금 나간 건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제 다른 게 발표가 되면 그것도 여기다 올릴 거예요. 그거를 같이 보시면 될 건데, 일단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제 웹사이트 앞에 창조적 사고에 대한 내용들 요약해서 해놓고, 이제 진짜 창조적 사고에 대한 내용 보시려면 이 서비스에 가잖아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가면 개요서부터, 요 개요가 있죠. 요 개요도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수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여기 1단계 수업이 이제 진짜 하나의 예예요. 이게 창조적 사고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 네, 기본 바탕이 되는 공부 방법, 예, 그거를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일단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다시 읽으면서 교정을 봐야 되는데, 사진도 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송이버섯 제가 올해 10월 달에 가서 딴 거 사진 찍어 가지고, 저는 송이버섯 따러 간 게 송이도 캐지만은 사실 사진 찍으러 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아마 이제 좀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월 달에 일단 수업을 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 고등학생 대상 세컨더리 9학년 8학년 9학년 이상 8학년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업을 개설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 개요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아직 한글본이 다 안 돼 있으니까요. 한글본으로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제가 이 제안은 드릴게요. 학교도 괜찮고, 학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교회 같은데, 또는 뭐 어디 종교단체 있죠? 예, 종교단체 같은 곳, 뭐 이런 분들 여기에서 저희 뭐 한번 와서 강의 한번 해 줄 수 있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료로 다닐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는 개념, 체계적인 훈련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하고 이러이러하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공부 방법과
예, 공부 방법.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이 실제 사회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예. 그 창조적인 사고 자체가 진짜 사회생활에 쓰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 방법이 사회생활에 직접적으로 쓰이고, 공부 방법을 할 때 지식을 어떻게 개념화시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수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개념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지식을 덤핑을 한다 그러죠. 학생들에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학생으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식을 개념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뭐 넉넉하게 잡으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아니면 짧으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그거는 사정이, 장소의 사정에 따라서 예, 뭐 저기 달라지니까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메일을 뭐냐면 tongpil@gmail.com. 예, 요거 또는 min@funderd.ca. 뭐 gmail이 좀 더 안정화돼요. 이거는 제가 얘네들이 세큐리티를 해놔 가지고 가끔 들어가다가 제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시간이나 날짜 잡아서 학생들 대상, 중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이 공부한 창조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요거 있죠.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 예, 요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창조적인 사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요 내용까지 해가지고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그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제 원하시면 저희 장소만 섭외되면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거. 또 제가 장소를 섭외를 해보기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6부 제가 마무리를 짓느라고 조금 길어졌는데, 자, TV똥똥이 경쟁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다시 어, 요번에는 안 까먹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연예인이나 연봉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